안녕하세요. 색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찾아 파헤치는 칼라마씨입니다. 오늘은 팬톤이라는 컬러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색채에 대해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올해의 컬러는 클래식 블루다, 올해의 컬러는 베리페리다 이런 말들을 새해가 될 때마다 들으실 텐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컬러 하면 자연스럽게 팬톤 컬러를 떠올리게 됩니다. 팬톤은 2000년부터 매해마다 각 분야의 트렌드와 전 세계 사회의 흐름을 분석해 올해의 컬러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각 분야의 기업들이 이 팬톤의 컬러로 제품이나 트렌드 컬러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팬톤은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팬톤은 어떻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색채 기업이 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전에 먼저 팬톤이 설립된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팬톤의 시초는 1950년대 미국의 뉴저지에서 작은 광고 인쇄소를 차린 멜빈 리바인과 제시 리바인 형제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사가 잘 돼 일손이 부족했던 두 형제는 1956년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던 로렌스 허버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게 되는데요. 허버트는 일을 하면서 회사의 안료 재고를 관리하는 일과 컬러 잉크 생산의 일을 시스템화시켜 회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회사의 이름은 분명 광고회사인데 수익은 허버트가 관리하던 잉크 생산의 일로만 나고 1962년 당시 리바인 형제가 운영하던 광고 쪽은 미국 돈으로 5만 달러의 부채를 떠안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렌스 허버트는 그 다음에 리바인 형제가 떠안은 부채만큼의 금액을 주고 당시 회사의 기술과 자산을 모두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을 의미하는 펜과 색조를 의미하는 톤을 결합해 모든 색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팬톤이라고 회사의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팬톤은 어떻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색채 기업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PMS라 불리는 팬톤 매칭 시스템에 있습니다. 현재는 페인트든 염색약이든 일정한 색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색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원하는 색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색채 시스템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색상을 구현하는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라고 해볼까요? 초록색은 푸른빛이 도는 중파장의 색인데 누군가는 이 색을 채도가 높은 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명도가 낮은 진한 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한 같은 색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제와 사진의 색감의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허버트의 아이디어는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는 각 색상에 고유한 번호를 붙여 색을 생산하는 장비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특정 색상의 일치를 유도하도록 했는데요. 1963년 PMS라는 이 컬러 시스템을 완성하고 1964년 팬톤 색 가이드를 개발하여 전 세계의 인쇄업체와 디자이너들에게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색채 언어의 시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의 시대가 발달하면서 이 팬톤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제품이라도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의 화면의 화소나 색감에 따라 실제 색상과는 전혀 다르게 지각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현재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는 팬톤 컬러 표준 자체는 20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종이, 플라스틱, 금속과 같이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 색 표현까지 포함하면 그 표준은 만여 가지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팬톤 컬러 번호가 3자리에서 4자리이면 인쇄 잉크용 시스템 번호이고 그 앞에 1로 시작하는 2자리의 숫자가 붙는다면 페인트나 염료용 시스템의 번호라고 합니다. 이제 팬톤이 일찍부터 구축했던 컬러 시스템은 각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품의 CMYK 값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RGB, sRGB, LAB와 같은 디지털 색 공간과 호환될 수 있는 수치 또한 제공하고 있죠. 이는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작업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들이 팬톤과 협업하여 본인들의 브랜드 컬러에 고유한 번호를 매겨 저작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가에서까지 팬톤의 컬러를 의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팬톤의 이야기를 통해 컬러의 세상에 좀 더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오픈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실물의 팬톤 컬러 가이드는 그 방대한 컬러의 양 때문에 그 가격이 매우 고가인데요. 종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황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팬톤 측에서는 매년마다 이 가이드를 교체 구매하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라마씨였습니다.